반갑습니다. 예. 이제 테마인데요. 일단 기본에서 안 했던 내용들이 있습니다. 안 했다기보다는 못 했던 내용들이 있거든요. 그 판례들 이런 것들 좀 정리를 다 할게요. 다 하고 일단 기본이 제일 중요하니까 기본에서 했던 것을 정리하겠습니다. 기본에서 했던 거 100%다 보고요. 우리가 다 정리를 할 거고. 근데 조금 이제 빠른 속도로 할 겁니다. 그러니까 속도감을 좀 따라오셔야 돼요. 정리라는 것은 그런 것도 있잖아요. 기본에 했던 것은 정리를 할 거니까 좀 빠르게 진행하겠습니다. 그런데 혹시나 여기 기본 강의가 아직 충분히 이제 좀 이렇게 좀 다져지는 시간이 필요한데 그게 좀 부족한 친구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 이 테마의 그 속도감을 따라오지 못하면 아직 그 내용이 그렇게 익숙해져 있지는 않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 파트만 꼭 일요일 정도의 그 기본 이론 강의를 한번 들어보세요. 이제 그 파트만 알겠죠? 그런 것들은 좀 해나가시면 좋을 것 같고, 그다음 또 하나 복습 방법으로 이런 복습보다는 예습을 먼저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제 생각에는. 그러니까 오전 오후가 비어 있잖아요. 여러분 오전 오후가 비어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지금 이제 기본 이론을 따라오지 않는 친구들은 오전 오후에 그 우리 진도만큼 맨 처음 그 우리 강의 객스에 보면 진도가 있을 겁니다. 그 진도만큼 기출을 좀 충분히 고민을 해보세요. 아시겠죠? 앞으로는 그렇게 한번 해보세요. 이제 그 진도만큼 오전 오후에 다른 거 하지 말고 기출 문제를 보세요. 그래 틀린 지문은 옳은 지문으로 다 바꿔보고요. 옳은 지문 있죠. 옳은 지문은 어떤 의미인지 그런 것들 한번 옆에다 정리할 거 있으면 정리를 한번 해보세요. 그렇게 해서 좀 의문나는 지문 있으면 체크해 보시고요. 기출 지문에. 그렇게 한 상태에서 저녁에 이제 테마 강의를 들어보세요. 테마 강의를 쭉 들어보고 그러면 대부분 기출을 열심히 봤기 때문에 테마 강의가 입체적으로 들릴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어떤 친구가 기출을 10번 정도 풀고 나서 이제 뭐 왜 이렇게 틀리는지 잘 몰라서 제 강의를 한번 들어봤대요. 들어보니까 이제 어떤 의미가 있는지 왜 이 자리에 오답을 거는지 이런 것도 알게 되니까 너무 좋다면서 뭐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무식하게 공부했던 자기 자신이 후회가 된다면서 그런 이야기를 했던 적이 있어요. 마치 그런 느낌으로 이미 이제 기본도 여러분 다 들어서 어느 어디에 있을 거고요. 그래서 이제 기초를 마지막으로 그런 식으로 꼭 보시고 저녁에 강의를 통해서 오히려 이제 정리를 해보세요. 그렇게 하면은 기출에 없던 심판례 같은 것을 우리가 테마에서 봅니다. 그런 것은 기출을 그다지 봐도 없단 말이죠. 그럼 이제 복습하실 때 앞으로 기출 해결 안 됐던 지문 테마 끝나고 나서 한 30분이나 1시간이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이제 쭉 해결해 버리고 그리고 나서 테마책 복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테마책 복습은 우리 기본에서 했던 것도 한번 살펴보시게 돼. 그런 데는 시간 오래 걸릴 것 같지는 않고요. 그 최근 판례했던 것 또는 수사 준칙 같은 거 있죠. 이런 부분들은 기출에 아직 나오지 않았던 부분들이 있거든요. 이런 것들 좀 꼼꼼히 한번 점검을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여러분 해나가는 것이 제일 좋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기출을 충분히 좀 돌리시고요. 이제 테마책도 정리를 좀 해두시면 알짜에 가면 그 테마책을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보실 겁니다. 그때는 암기를 좀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때 그 알짜에 가면 진도별 문제를 드릴 거거든요. 한 80문제씩 이렇게 뭐 수송법은 한 50, 60문제 여러분에게 제공할 건데 그 문제를 빠르게 풀고 그리고 나서 계속적으로 테마책을 그때 돌리면서 암기를 하시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리고 우리 매주 테스트를 볼 겁니다. 다음 주에는 테스트 시간을 정해서 여러분이 문자 보내줄게요. 그 매주 테스트를 볼 건데 그 한 절반 정도는 기출된 내용들 중에서 약간 변형하거나 이런 것들 위주로 내고요. 나머지 한 절반 정도는 물론 뭐 수사 준칙이라든가 최신 판례 있죠. 기출에는 그다지 볼 수 없는 그런 내용들로 뭐 한 절반 정도로 구성할 수 있으면 구성해 보고요. 그렇지 않으면 한 3분의 1 정도 그렇게 한번 구성을 해볼게요. 알겠죠? 그래서 복습을 쭉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바로 들어가죠. 한번 열심히 해서 꼭 합격하시기 바랍니다. 아유, 여러분들 참 한 문제가 중요합니다. 지금은 한 문제가 그러니까 한 문제라도 놓치지 않겠다는 생각으로 준비를 하시기 바랍니다. 여기 잠깐만 요 개념만 한번 잠깐 보고 바로 들어갈게요. 여러분들 뭐 필기노트 펼칠 필요 없습니다. 펼칠 필요 없고 수사기관이 잘못된 수사처분을 했을 때 다투는 방법은 준항고다. 자, 이런 것들 준항고 이 개념을 딱 잡고 있으시라고요. 그리고 지방법원 판사의 재판이요. 뭐 영장을 청구했을 때 영장 발부 여부에 대한 기각결정, 발부결정, 영장 실질 심사를 통해서 발부결정, 기각결정, 체포적 적부심사, 석방결정, 기각결정 뭐 이런 것들이 있죠. 증거보전 청구를 했을 때 기각결정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지방법원 판사의 재판 결정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불복이 안 됩니다. 그렇죠? 그래 지방법원 판사 재판은 불복이 안 된다. 왜? 규정이 없다. 근데 예외적으로 불복이 되는 게 있거든요. 뭐 이런 것들 적부심에서 구속적부심에서
피의자 보석 결정이 있습니다. 보증금 납입 조건부 석방 결정에 대해서는 보통 항고가 된다는 것, 그 증거 보전 청구 기각 결정에 대해서 3일 이내 항고로 불복 가능하다는 것, 이 두 개 빼고는 지방법원 판사 재판에 대해서는 불복이 안 된다는 것, 이런 것도 좀 정리를 해보시고요. 그 다음에 그 항고 있죠, 항고, 즉시 항고, 이런 것은 수소법원이 등장해야 됩니다. 그 수소법원의 결정에 대한 불복이 항고인데, 그 항고에 보통 항고하고 즉시 항고가 있어요. 보통 항고는 보통이란 말이 빠지고 보통 뭐 항고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즉시 항고는 반드시 즉시 항고란 말을 줍니다. 이런 것들 개념을 잡아두세요. 그리고 지방은 판사 재판에 즉시 항고, 이런 말이 나오면 안 돼요. 그다음 뭐 이 정도 뭐 용어들만 좀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뭐 그러면 된 것 같아요. 또 하나 그 우리 소송 조건, 우리 기소를 했을 때 기소하기 위한 조건, 그리고 법정에서 유무죄를 다투기 위한 조건, 그래서 소송 조건이라고 하는데요. 소추 조건이라고도 하죠. 소송 조건이 불구비가 되면 형식 재판으로 재판을 끝내버립니다. 형식 재판, 뭐 공소약 결정, 공소약 판결, 가나반 판결, 면소 판결, 뭐 이런 것들은 우리한테는 의미가 없고요. 이 공소기각 판결, 뭐 여기에 우리가 뭐 간혹 가다가 등장을 하니까 여기 공소기각 판결 정도 봐주시면 되겠고요. 그러면 나머지도 됐습니다. 나머지는 됐고요. 자, 그러면 된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바로 수사로 들어가면 될 것 같아요. 수사에서도 이렇게 우리가 할 겁니다. 윤곽은 뭐 가볍게 의의, 수사의 맨 앞에 의의 수사기관, 수사의 대상이 된 피의자 수사의 조건,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좀 정리를 하잖아요. 이게 끝나고 나면 이제 수사의 단서입니다. 수사를 개시하기 위한 원인, 수사의 단서. 자, 이런 내용들을 쭉 보겠습니다. 그러면 책으로 바로 가죠. 책은 22페이지입니다. 여러분들은 책을 보면서 따라오시면 되겠습니다. 수사의 의의와 구조. 수사라는 것은 그 맨 앞에 이 문장은 옳은 지문으로 간혹가다 출제가 됩니다. 수사라는 것은 그 범죄 밝히고 범인 잡고 그리고 증거 확보하는, 증거 수집 보존하는 수사에 관한 활동이다. 이 지문은 옳은 지문 나오니까 한번 읽어주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는 조금 심화된 내용으로 내사를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내사. 뭐 정리해 두셔야 됩니다. 개념에 내사란 수사기관이 범죄 혐의를 확인하기 위해서 범죄 인지 전 단계, 범죄 인지를 하면 수사로 넘어가잖아요. 그 인지 전 단계에서 수행하는 조사 활동을 말합니다. 수사 활동은 아니죠. 뭐 인지를 해야 수사가 시작되는 거니까. 고소고발 자수가 있으면 즉시 수사가 개시되죠. 고소고발 자수는 즉시 수사가 개시되죠. 그 밖의 경우에는 수사기관이 수사 단서를 바탕으로 내사를 진행해서 구체적 범죄 혐의를 인지한 경우에 비로소 수사가 개시되는 겁니다. 인지하고 고소고발 자수잖아요. 수사가 시작되는 시점은. 따라서 내사는 통상 수사기관의 활동은 맞습니다. 인지 전 단계의 활동이고요. 범죄 혐의를 확인하기 위한 조사 활동이다. 그 수사와 구별인데 학설은 형식설과 실질설이 있습니다. 형식설, 실질설 뭐 이런 게 있는데 우리는 뭐 학설은 그다지 출제가 안 되니까 넘어가고요. 판례는 실질설 입장입니다. 요 판례는 뭐 시험에 나옵니다. 범죄 인지라는 것의 개념요. 인지 전 단계가 뭐라고 했습니까? 내사라고 했죠. 근데 인지는 실질적 개념이다. 우리 판례 입장입니다. 형식적 개념이 아니고요. 실질적 개념이다. 검사가 사건 수리 절차를 거치기 전에 수립, 입건이라고 하는 건데 그 수리 절차를 거치기 전에 혐의가 있다고 보아 수사를 개시하는 행위를 한 때 이때 범죄를 인지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그 뒤 인지서를 작성하여 사건 수리 절차를 밟을 때 이런 형식적인 절차를 밟았을 때 비로소 인지했다고 볼 것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인지가 되면 수사가 시작되는 거예요. 인지 전 단계가 내사예요. 그러니까 내사하고 수사를 구별하는 것은 인지인데 그 인지의 시점은 실질적 개념이라는 겁니다. 인지라는 것은 실적 인지요. 뭐 인지서 또는 사건 수리 이거 밝기 전이라 하더라도 범죄 혐의가 있다라고 보아서 실제 수사를 시작하면 이게 바로 인지다. 이때부터 수사가 시작된다라는 겁니다. 그 이전 단계가 내사가 되겠죠. 수사와 내사의 구별 실익. 내사의 대상자는 단순한 용의자에 불과하죠. 원칙으로 피해자 가지는 여러 권리를 주장할 수는 없습니다. 이런 지문도 기억해 두고요. 그 다음 이번에 내사 단계에서의 조사 대상자에 대해서는 피의자의 경우와는 달리 증거 보전을 청구할 수 없다. 기억해 두세요. 증거 보전 청구는요. 피의자부터 가능한 겁니다. 내사를 받고 있는 피내사자는 증거 보전 청구권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3번에 진정에 의해서 이루어진 내사 사건의 종결 처분이요. 진정이나 탄원이 접수가 되면은 내사를 진행합니다. 내사를 해보니까 혐의가 없어요. 그래 내사 종결 처분이 내려졌다는 겁니다. 그런데 진정인은요. 고소 사건의 경우와는 달리 재정 신청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재정 신청이라는 것은 고소인 또는 일정 범죄의 고발인의 불복 방법이 재정 신청이죠. 검사가 불기소했을 때.
뭐 진정 단원을 했고 내사가 진행되었고 내사 종결 처분이 떨어지더라도 재정 신청은 제기 못합니다. 됐죠? 헌법소원 제기도 안 됩니다. 헌법소원이라는 것은 보충성 요건이 있습니다. 보충성. 사전에 그칠 수 있는 권리구제 방법을 다 거쳐도 침해된 기본권을 구제받을 방법이 없을 때 최우수단으로 하는 건데 진정 단원을 했고 내사가 진행됐고 내사 종결 처분이 떨어지면 불복 방법이 있습니다. 내가 피해를 입었으면 고소를 하면 되고요. 제3자면 고발을 하면 됩니다. 그러면 수사가 진행되겠죠. 이런 절차가 아직 남아있는데 바로 헌법소원 제기는 못합니다. 이런 것들도 다 이해하시고요. 이해 안 되는 것은 고민하지 마시고 체크만 했다가 바로 질문할 준비를 하세요. 알겠죠? 그 다음에 4번에 변호인과의 접견교통권 있죠. 이것도 뭐 중요한 거잖아요. 변호인과의 접견교통권이요. 접견교통권. 이것은 임의동행 형식으로 연행된 피내사자한테도 인정이 된다. 그렇죠? 우리 접견교통권에서 중요한 지문이잖아요. 출제가 되고 내사라는 공통부문을 가지고 가서 정리해 본 겁니다. 임의동행 형식으로 연행된 피내사자의 접견교통권도 제한할 수는 없는 겁니다. 됐죠? 넘어가죠. 수사에 해당하지 않는 활동들이 있습니다. 수사 개시 이전 활동인 내사라는 것, 이건 수사가 아니죠. 변사자 금시, 불신 검문도 수사의 단서입니다. 수사 활동이 아닙니다, 이거. 이런 가장 기본적인 지문이 혹 나오면 여러분 많이 틀려요, 여러분. 특히 뭐 변사자 금시, 불신 검문 수사다 이렇게 했을 때 아닙니다. 그건 수사를 개시하기 위한 원인, 수사의 단서입니다. 수사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사인의 현행범 체포도 수사가 아니죠. 우리 수사는 수사기관의 활동이거든요. 근데 사인은 현행범인 체포를 할 수 있죠. 근데 사인은 수사기관이 아니니까 사인 현행범 체포도 수사가 아닙니다. 그다음 공판정에서 행하는 검사의 피고인신문이나 증인신문. 법정에서 이제 피고인신문, 증인신문을 검사가 하는데요. 자, 이거는 증거조사입니다. 수사가 아닌 거예요. 됐죠? 자, 이제 수사기관과 피의자. 수사기관, 뭐 검사하고 사법경찰 관리가 있습니다. 이제 196조에 뭐 검사는 범죄 혐의가 있다고 사료하는 때 범인 범죄 증거를 수사하도록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2항에 송치받은 사건인데 동일성을 했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수사할 수 있습니다. 송치받은 사건에 관해서는 동일성을 했지 않는 범위 내에서 수사할 수 있다. 이런 것들은 가볍게 읽어주면 되겠습니다. 그 검찰청법에 검사의 직무인데요. 그 1호에 범죄 수사입니다. 공소되기, 그 유지에 관해서 필요한 사항이요. 근데 검사가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범죄 있죠. 검사가 직접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범죄. 자, 이것은 정해져 있습니다. 그 밑에 가에 부패범죄, 경제범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범죄라고 되어 있죠. 그 대통령령은 좀 뒤에 그 다음 페이지에 우리가 볼 거고요. 경찰 공무원과 공수처 있죠. 공수처 소속 공무원이 범한 범죄 이런 것을 검사의 직수 사건을 하고 있습니다. 검사가 직접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범죄라고요. 그리고 가하고 나, 모가 이 범죄, 사법경찰 송참 범죄와 관련해서 인지를 한 해당 범죄와 직접 관련성 있는 범죄까지도 송참 범죄와 관련해서 인지한 범죄와 직접 관련성이 있는 범죄는 뭐 검사가 직접 수사를 개시 가능합니다. 2항에 검사는 자신이 수사 개시한 범죄에 대해서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자신이 직접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범죄가 우리 조금 전에 1항이었죠. 이것은 공소를 제기할 수 없어요. 다만 사법경찰이 송참 범죄 있죠. 사경이 수사를 진행해서 검사에게 송참 범죄는 공소 제기 가능합니다. 검사 직수 사건은 검사가 공소를 제기할 수는 없어요. 자신이 수사를 개시한 범죄는 자신이 공소를 제기할 수는 없다는 거죠. 그 다음에 3항에 검사는 그 직무를 수행할 때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다. 이건 한번 읽어주면 되겠습니다. 그다지 뭐 출제가 났으면 좀 약하고요. 앞번에 그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했죠. 그 대통령령이 바로 이 다음입니다. 그 앞에 제자라는 글자가 뭐 잘못 들어가 있습니다. 그건 빼버리고요. 검사의 수사 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 대통령령인데 부패범죄, 경제범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범죄라 했잖아요. 그 이제 부패범죄, 뭐 경제범죄. 근데 이런 것들은 한 번은 읽어보세요. 여러분. 한 번은 읽어보고 그냥 암기할 필요까지는 없습니다. 3호에 다음 항목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범죄. 이런 범죄들을 검사가 직접 수사를 개시할 수 있도록 대통령령에 되어 있는데 굳이 암기까지는 필요 없고요. 네, 오늘 한번 읽어는 보세요. 197조의 사법경찰관리, 뭐 경무관 총경, 경정, 경감, 경입니다. 여기에 경사를 집어넣어서 출제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시험에. 경사는 아니죠. 경이 붙습니다. 사법경찰관이고 범죄 혐의가 있다고 사료하는 때 범인 범죄 증거를 수사합니다. 그 밑에 2항에 경사, 경장, 순경 있죠. 요놈은 사법경찰입니다. 수사를 보조하도록 되어 있어요. 이런 것들 정확히 암기를 이해를 하고 확인해 주세요. 경사가 위에 1항으로 가면 틀립니다. 경사는 사법경찰입니다. 여기서 하나 이해해야 되는 것은 수사를 보조하라고 되어 있는데 그럼 직접 수사를 못하는가? 이런 문제가 하나 있죠.
가능해 불가능해요? 가능하다는 겁니다. 사법경찰관 사무직업 지위에서 수사는 가능하다 이런 이야기도 했고요. 이해가 돼 있으면 굳이 적을 필요 없습니다. 이해가 안 된 것은 체크했다가 가져오시고요. 검찰청에 직원이 있는데 요거는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 검찰청법 요놈들도 넘어갈게요. 근데 검찰청법 47조도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 다음 특별사법경찰 관리. 요거는 여러분 성질에 나왔으니까 기억하셔야 됩니다. 산림회사 전매 세무 군사기관 뭐 특별한 사항에 대해서 사법경찰 관리 직무를 행할 자를 특별사법경찰 관리라고 해요. 거기 2항인데 특별사법경찰관은 특별한 사항에 대해서 수사하는 사법경찰을 말하는데요. 모든 사에 관해서 검사의 지휘를 받습니다. 특별사법경찰 관리는 여전히 지휘감독 관계거든요. 이것을 기억해 두세요. 검사의 지휘를 받습니다. 일반 사법경찰관 있죠. 이게 협력관계입니다. 좀 뒤에 우리가 볼 거고요. 특별사법경찰관은 지휘감독관계입니다. 이걸 확인해 주셔야 돼요. 특별사법경찰관은 범죄 혐의가 있다고 인식하는 때 범인 범죄 증거를 수사를 개시 진행하도록 되어 있고요. 사항에 특별사법경찰관리는 검사 지휘가 있으면 이에 따르라 라고 되어 있고요. 지휘에 관한 사항은 법무부령으로 정한다 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2항하고 4항은 암기를 해주세요. 그리고 이건 좀 심하게 물어볼 때 이 법무부령 있죠. 이거 한번 체크해 보세요. 법무부령으로 정합니다. 대통령령 이렇게 나오면 진짜 오바해서 출제하는 건데 뭐 이렇게 나오면 틀립니다. 법무부령으로 정합니다. 지휘감독 관계니까 법무부령으로 하는 게 맞겠죠. 이 검찰이 법무부에 소속돼 있으니까 법무부령이 맞습니다. 일반 사법경찰하고 검사는 어떤 관계라고요? 협력관계. 그러다 보니까 수사에 관한 준칙은요. 법무부령이 아니고 대통령령입니다. 서로 협력관계니까. 경찰은 행안부에 소속돼 있고요. 검찰은 법무부에 소속돼 있으니까 법무부령으로 하면 안 되겠죠. 이거는 대통령령입니다. 근데 특별사법경찰관리는 지휘감독관계죠. 그래서 검사가 법무부에 소속돼 있고 법무부령으로 지휘에 관한 내용은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특별사법경찰은 수사를 한 때 지체 없이 검사에게 사건을 송치합니다. 관계서류 점검으로 송부토록 되어 있습니다. 됐죠? 넘어갈게요. 지휘감독관계다. 특별은 검사, 권한. 뭐 1번은 뭐 여러분 금방 우리 봤던 거니까 됐고요. 그 다음 2번도 금방 봤죠? 3번에 검사사경관은 수사공소제기 공소유지에 대해서 서로 협력하라. 그러니까 일반 사법경찰요. 특별사법경찰은 앞에 특별한 말을 줍니다. 그냥 사법경찰하면 일반이라 생각하시면 되는데 이거는 협력관계입니다. 직무 권한 뭐 1번요. 범죄사 공소제기 그 유지 이런 것들 뭐 당연하죠. 범죄를 수사하고 공소를 제기하고 이것을 유지하는 것. 검사가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범죄 이게 검사 직수 사건인데 앞번에 우리 정리했죠. 부패범죄, 경제범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범죄. 한 번은 읽어보라고 한번 해봤고요. 그다음 경찰 공무원 공수처 이놈들이 범한 범죄들. 그다음에 3번에 검사는 자신이 수사 개시한 범죄에 대해서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라고 했습니다. 다른 검사가 해야 돼요. 공소 제기를. 자신이 직접 수사 개시한 범죄는 지가 공소를 제기할 수는 없습니다. 사법경찰이 송치한 범죄 있죠. 사법경찰이 송치해가지고 자기가 보안수사해가지고 끝마친 이 범죄는 자기가 공소 제기 가능합니다. 그런데 검사 직수 사건은 자기가 직접 공소 제기를 못한다. 다른 검사가 해야 된다. 사법경찰 관리입니다. 포괄적인 수사 권한을 갖고 있는 게 일반이죠. 그 형사소송법은 그 수사관은 빼세요. 이 수사관 제도는 없었습니다. 경무관부터 경위까지가 사법경찰관요. 검찰청법은 넘어가도 되겠습니다. 앞으로도 내가 넘어갔죠. 사법경찰2는 우리 형사법의 경사, 경장, 순경 이 경사가 사법경찰2라는 건 검찰청법 요놈들은 넘어가고 특별 아까 이야기했죠. 지역적으로 사항적으로 제한된 범위에서 수사권한을 갖고 있는 이네들 특별입니다. 특별은 앞번에 지휘감독관계라고 했고요. 일반은 협력관계라 했던 거 반드시 기억하시고 수사기관의 준수사항은 여러분 한번 읽어보면 되겠습니다. 이건 옳은 지문으로 한번 출제된 적이 있으니까 한번 가볍게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너무 당연한 이야기라서. 그 다음 밑에 보충요. 우리 앞에 사법경찰이는 수사를 보조토록 되어 있죠. 보소를 넘어서서 직접 수사를 못하는가 이런 문제인데 할 수 있습니다. 사법경찰관 사무직업지휘에서 수사를 할 수는 있다고 했죠. 그 수사를 할 때 작성한 조서가 권한이 없는 자가 작성한 조서인가? 아니다라는 겁니다. 왜? 권한이 있기 때문에. 따라서 증거능력이 인정돼요. 물론 조서의 증거능력 인정 요건은 뭐 갖춰야 되겠죠. 그냥 수사기관은 직무관할구역인데 직무관할구역이 있습니다. 수사기관은. 그런데 관할구역을 벗어나서 수사 가능합니다. 이때는 보고를 해야 돼요. 보고라는 글자만 동그라미 하면 되겠습니다. 보고 됐죠? 보고. 그 다음에 검사하고 사법경찰 관리의 관계.
여러분 한 문제라도 지금 엄청 소중해요. 중요하고. 그러니까 하실 때 정말 열심히 한번 점검해 보고 하나도 안 틀리겠다는 생각을 해보세요. 검사하고 사법경찰 관리의 관계인데 195조에 협력하라라고 돼 있죠. 협력 동그라미. 협력관계입니다. 협력관계. 수사, 공세기, 공소유지 서로 협력. 특별은 지휘감독관계. 일반은 협력관계. 그 수사를 위해서 준수해야 하는 일반적 수사 준칙에 관한 사항은요. 대통령령 밑줄. 이것이 법무부령으로 바뀌면 틀립니다. 대통령령. 이렇게 물어보면 엄청 많이 틀릴 수 있는데 여러분들 틀리지 않겠죠. 왜 대비를 했으니까요. 출제된 적은 없습니다. 대통령령을 하는 이유도 아까 말씀드렸죠. 특별히 법무부령 하는 이유도 말씀드렸습니다. 지휘감독관계, 협력관계 이거와 관련이 있습니다. 그 다음 보안수사 요구. 이거 중요합니다. 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사법경찰관에게 보안수사를 요구할 수 있다. 검사가 보안수사를 요구하는 경우요. 자, 1호입니다. 송치가 된 사건인데 공소기 여부 결정, 할지 말지 여부 결정 또는 공소되겠는데 이것을 계속 유지할 것인지에 관한 이런 결정을 하려고 하는데요. 필요한 경우에 보안수사를 요구할 수 있고요. 그 다음 사법경찰관은 영장 청구를 못하죠. 법원에다가 그리고 검사에게 청구해달라고 신청밖에 못하거든요. 사경관이 신청한 영장의 청구 여부 결정에 필요한 경우에 보안수사 요구가 가능합니다. 보안수사 요구할 수 있는 두 가지 암기하시고요. 사법경찰 1항에 요구했을 때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한 지체 없이 이행합니다. 그 결과를 검사에게 통보토록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3항에 정당한 이유 없이 요구에 따르지 않았다. 직무배제 또는 징계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직무배제 밑줄, 징계 밑줄. 직무배제도, 징계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둘 다 요구 가능해요. 자, 시정조치 요구입니다. 검사는 사법경찰관리 수사 과정에서 법령 위반, 인권침해, 현장수사 사건 남용이 의심되는 사실에 신고가 있거나 그러한 사실을 검사가 인식을 했다. 그러면 사법경찰관에게 사건기록 등본의 송부를 요구할 수 있다. 사건기록 등본의 송부 요구. 여기 밑줄에 들어가고 했죠. 이제 기본에서 다 되어 있을 겁니다. 1항에 송부 요구받은 사법경찰은 지체 없이 검사에게 사건기록 등본을 송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요구하면 사건기록 등본의 송부를 해야 된다고요. 자, 2항의 송부를 받은 검사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시정조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시정조치를 요구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4항에 시정조치 요구가 있을 때 정당한 이유가 없으면 지체 없이 이를 이행하고 그 결과를 검사에게 통보해야 합니다. 5항에 시정조치 요구가 정당한 이유 없이 이행되지 않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건을 송치할 것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밑줄. 사건 송치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시정조치 요구가 정당한 이유 없이 이행되지 않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이때 사건 송치 요구입니다. 그러면 이 5항을 잘 보시고요. 1항에 여러분 1항에 요거 인식하게 된 경우에 바로 5항으로 가서 송치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하면 틀립니다. 1항에 여기에서 사건 기록 등본의 송부 요구지 갑자기 여기까지 갔다가 여기서 이쪽으로 연결해버리면 틀립니다. 이렇게 출제된 적이 있어요. 그래서 확인을 잘 해두세요. 그 송치할 것을 요구하는 것은 시정조치 요구가 이행되지 않았다고 인정되는 경우입니다. 됐죠? 이때 송치 요구예요. 인식을 했다면 일단은 기록 송부 요구, 시정조치 요구, 시정되지 않았을 때 송치 요구. 요 흐름을 꼭 잡아두세요. 송치 요구하면 송치를 해야 되겠죠. 넘어가서 7항. 여기에 징계를 요구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으면 징계 요구, 징계 요구. 7항에는 징계, 법령 위반, 인권침해, 현장수사권 남용, 징계. 그다음 이제 8항에 여기는 직무 배제 이런 건 없습니다. 징계입니다, 징계. 우리 조금 전에 보안 수사 여기에는 직무 배제도 있고요, 징계도 있었죠. 여기는 징계만 있습니다. 그 다음 8항에 사법경찰관은 피의자를 심문하기 전에 수사 과정에서 법령 위반, 인권침해, 현장수사권 남용이 있는 경우에 검사에게 구제를 신청할 수 있음을 피의자에게 알려주어야 합니다. 알려주어야 한다. 아직은 출제 안 됐는데 주어야 한다. 수로 한번 확인해 보세요. 줄 수 있다라고 하면 틀립니다. 주어야 한다. 수사의 경합이요. 이것도 출제가 되었죠. 검사는 사법경찰관과 동일한 범죄 사실을 수사하게 된 때 동일한 범죄를 수사할 수 있죠. 검사 직수 사건이 있다 보니 검사 직수 사건은 검사만 수사를 시작한다는 거 아닙니다. 사경은 모든 범죄에 대해서 수사를 시작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검사 직수 사건은 검사가 직접 수사를 개시할 수 있죠. 이러면 수사의 경합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이때는 검사가 이깁니다. 사법경찰관에게 사건 송치할 것을 요구할 수 있고요.
지체 없이 사건을 송치해야 됩니다. 그런데 송치를 하지 않고 사경이 계속 수사를 할 수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기억해 두세요. 다만입니다. 검사가 영장을 청구하기 전에 동일한 범죄 사실에 관하여 사경이 영장을 신청을 한 경우에 해당 영장에 대한 기재된 범죄 사실을 계속 수사할 수가 있습니다. 이 영장 청구, 영장 신청 이것의 순위를 가지고 정하는 겁니다. 이것도 기억을 꼭 해두세요. 먼저 사경이 검사의 영장 청구에달라고 신청을 먼저 했다면 계속 수사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그 사법경찰이 신청한 영장 청구 여부에 대한 심의인데 이것도 여러분 시험에 벌써 나왔죠. 그 사경이 신청한 영장을 정당한 이유 없이 판사에게 청구하지 않을 수 있거든요. 검사 이노마가. 이 경우에 고등검찰청 밑줄 영장 청구에 대한 심의를 신청할 수 있고요. 2항에 고등검찰청 밑줄 영장심의위원회를 둡니다. 이것을 여러분 시험에 대검찰청 이렇게 바꿔 출제했고요. 지방검찰청으로 얼마든지 다시 바꿔 출제할 수 있겠죠. 고등검찰청이라는 건 그 3항과 4항과 5항 있죠. 여기는 그다지 그 출제될 것 같지 않은데 그래도 뭐 충분히 이 1, 2항을 점검을 했다면 3항, 4항, 5항도 한번 읽어는 보세요. 자, 넘어가죠. 검사하고 사법경찰 관리의 관계는 뭐 좀 간단히 정리할게요. 협력관계고 대통령령이라고 했고 그 협력해야 된다라고 했고 관련 자료를 서로 요청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 중요사건 협력 절차인데 중요사건 그 진한 글자만 따라갈게요. 중요사건의 경우에 송치 전에 수사할 사항, 증거 수집의 대상, 법령 적용, 범죄 수의 간수를 위한 조치 등에 관해서 상호 의견을 제시 교환할 것을 요청할 수 있고요. 이때 요청에 응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중요 사건은 뭐 기억부터 미연까지 쭉 나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암기할 필요는 없고요. 그냥 한번 공소시효 임박했다, 내란, 외환 이런 것들을 한번 쭉 읽어만 보고 넘어가도 되겠습니다. 굳이 암기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이번은요. 이래도 불구하고 검사사경과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따른 공소시효가 적용되는 사건, 단기 공소시효가 적용되는 사건이에요. 단기 공소시효. 공소시효가 되게 짧아요. 선거범죄. 그리고 조합 관련 범죄 있죠. 이런 것들은 시효가 짧습니다. 예, 공소시효가 적용되는 단기 공소시효가 적용되는 사건의 경우에 공소시효 만료일 3개월 전까지 상호 의견 제시 교환해야 합니다. 해야 한다. 공소시효 만료일 3개월 이내에 수사를 개시한 때는 지체 없이 상호 의견 제시 교환해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선거라는 글자하고 조합이라는 글자가 들어가 있죠. 그래서 이거 암기할 필요 없고 뭐 선거나 조합 3개월 지체 없이 이렇게 간단하게 기억해 두면 되겠습니다. 여기는 상호 의견 제시 교환할 것을 요청할 수 있고 이때는 응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여기는 상호 의견 제시 교환해야 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해야 한다. 3개월 전까지 그 다음 뭐 지체 없이 공소의 만료일 전 3개월 이내에 수사를 개시했다면 그때는 지체 없이 그래서 단기 공소시효가 적용되는 이 경우 뭐 2번 하고요. 그 다음 중요 사건 1번 하고요. 이것의 차이점만 좀 확인해 두면 되겠습니다. 넘어가죠. 아직은 출제된 적이 없습니다. 그 다음 검사 사법경찰은 협의인데요. 그 1번에 서로 협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검사하고 사법경찰이 협력 관계잖아요. 그래서 수사와 사건 송치, 송부, 이견 조정, 협력이 필요할 때 협의를 요청할 수 있고요. 이때 협의 요청에 응해야 합니다. 이런 것들 가볍게 읽으면 되겠죠. 협력 관계니까 서로 협의를 요청할 수 있고 그때 응해야 되겠죠. 이견이 해소가 안 된다. 협의를 했는데도 검사하고 사경 이견이 해소가 안 된다. 이 경우에 해당 검사가 소속된 검찰청의 장과 해당 사법경찰에 소속된 경찰관서의 장의 협의에 따른다. 서로 이견이 해소 안 되면 그 장한테 간다는 겁니다. 장의 협의에 따른다라는 거죠. 검찰청의 장과 경찰관서의 장의 협의에 따른다. 됐죠? 나머지는 넘어가도 되겠습니다. 그 다음 수사기관 협의회 이것도 넘어가도 되겠고요. 그 다음 보안사 요구. 여러분 앞번에 우리 조문은 봤습니다. 우리 형소법 조문 기억니은 보안사 요구 이 2개 암기해 두라고 했고요. 2번 3번 다 했으니까 넘어가고요.
이 보안 수사에 대해서 우리 수사 준칙 있죠. 그 내용을 볼 겁니다. 지금부터 이제 수사 준칙인데 이거 중요합니다, 여러분. 원래 이게 좀 나와야 되는데 아직 안 왔다고요. 그 이제 언제든지 이게 등장할 수 있습니다, 이건. 1번에 이전에 보안 수사는요, 경찰이 보안 수사하는 것을 원칙으로 했거든요. 지금은 분담했습니다. 이게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검사는 사법경찰관으로부터 송치받은 사건에 대해서 보안수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직접 보안수사를 하거나 직접 보안수사하는 것도 가능하다. 사법경찰관에게 보안수사를 요구할 수도 있고 직접 하거나 요구할 수도 있고 다만 송치 사건의 공색이 여부 결정에 필요한 경우로서 다음에 어느 하나 밑에 기억부터 좀 나오죠. 이런 것들은 특별히 사법경찰에 보안수사 요구할 필요가 있다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오히려 검사가 직접 보안수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이전에는 보안수사를 검사가 사경에게 요청을 했었어요. 검사가 원칙적으로 할 수 없어요. 근데 지금은 이렇게 분담을 했고요. 오히려 검사가 직접 보안수사를 원칙적으로 해야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밑에 기억본을 보면 사건을 수리한 날요 1개월이 이미 경과가 있다는 겁니다. 1개월 경과했대요. 그러니까 검찰에 와서 1개월이 경과된 겁니다. 이런 경우에는 검사가 직접 보안수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해요. 사건이 송치된 이후에 검사가 해당 피의자, 피의 사실에 대해서 상당한 정도로 보안수사를 진행했다. 검사가 상당한 정도로 지금 보안수사를 이행했다면 검사가 하는 게 맞겠죠. 이 정도. 넘어가죠. 2번 됐고요. 3번 이것도 보안수사를 요구할 수 있는 경우입니다. 보안수사를 요구할 수 있는 건 어떤 것을 보안수사를 요구할 거냐? 검사가 사경에게. 뭐 범인에 관한 거, 증거 범죄 사실 증명에 관한 거, 뭐 이런 것들인데 한 번만 읽고 넘어가 보세요. 이제 복습할 때 한 번만 읽고 넘어가세요. 그 다음에 영장 있죠. 사경이 영장을 청구해달라고 신청했을 때 이때도 보안수사를 요구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송치 사건 공색의 여부 결정을 위해서 필요한 경우에 보안수사 요구하는 게 그 위에 3번이었고요. 그 다음에 이 4번은 영장 신청을 했을 때 청구해달라고 이때 청구 여부에 대해서 필요한 경우에 보안수사를 요구할 수 있잖아요. 이때 보안수사를 요구하는 경우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혹시나 이게 나버리면 그게 되면 틀릴 건데 여기 보면요. 요거 같은 경우는 이제 송치한 사건이죠. 송치한 사건의 경우에 기소 여부를 결정할 때요. 보안수사 요구할 수 있다 했잖아요. 여러분 앞번에. 보안수사 요구할 수 있는 경우 두 가지 암기하라고 했죠. 이 경우에 여기는 증명입니다. 증거 범죄 사실 증명에 관한 사항. 이번에 수사 준칙도 아주 뭐 전혀 출제되지 않은 거 하나 쭉 가지고 왔잖아요. 그러니까 구속 증거. 여기 증명에 관한 사항. 사경이 검사에게 송치했을 때 이 보안수사 요구할 수 있는 것, 뭐 이 증명에 관한 사항, 증거나 범죄 사실 증명에 관한 사항, 이건 또 보안수사 요구 가능해요. 그다음에 영장을 청구해달라고 신청했을 때 보안수사를 요구할 수 있는 것, 여기 증거, 범죄 사실 소명에 관한 사항, 소명 동그라미 위에 증명, 밑에 소명. 이것을 좀 바꿔버리면 여러분 틀리라고 의도하고 물어보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런 것들도 우리가 테마니까 한번 충분히 나올 법한 내용들 한번 점검해 보자고요. 소명입니다. 소명. 영장 청구할 때는 그 청구 사유를 소명토록 되어 있거든요. 이건 증명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에도 소명입니다. 소명에 관한 사항. 이런 것들을 보안수사로 요구할 수가 있다. 됐죠? 나머지는 못 넘어갈게요. 자, 보안수사. 그 1번, 2번 이런 거는 된 것 같고요. 그 3번 이거 중요합니다. 이거. 요거는 시점의 문제지 나오게 돼 있습니다. 이건. 보안수사 요구가 접수된 날부터 3개월입니다. 되게 중요해요. 3개월 반드시 암기하셔야 됩니다. 3개월 이내에 보안수사를 마치도록 돼 있습니다. 이전에 뭐 보안수사를 요구했는데 감감무소시킨 거예요. 그래서 수사 준칙을 개정할 때 이 3개월로 못을 박았습니다. 3개월 이내 보안수사를 마쳐야 한다. 3개월. 그 다음에 4번은 뭐 여러분 뭐 된 것 같고요. 자, 5번에 5번도 뭐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보안수사를 이행한 결과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경우, 우리가 혐의가 있다 또는 혐의가 없다, 혐의가 있다 또는 그 밖의 경우, 혐의가 있다 없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거죠. 즉 혐의가 없다라고 본 거죠. 보안수사를 했는데 이때는 사건을 불송치하는 것도 가능하고요. 또 수사 중지할 수도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보안수사를 했는데도 혐의가 있다고 인정이 안 되는 거예요. 이런 경우에는 불송치하는 것도 가능하고 그리고 수사 중지도 할 수 있다.
그 다음 직무배제 이거는 넘어갈게요. 그 다음 시정조치 요구. 요 부분은 우리 수송법이고 우리 다 봤습니다. 이 시정조치 요구에 대해서는 꼭 기억해 두라고 했죠. 들어가 있죠. 여기 인식을 한 경우에 사건 기록 등본 송부 요구, 그 다음 시정조치 요구, 그 다음 송치 요구 이렇게 흐름들 다 점검해 두라고 했습니다. 넘어가서 시정조치 요구 있죠. 이에 관한 절차가 수사준칙에 있습니다. 수사준칙에 검사 또는 사경관에게 사건 기록 등본 송부를 요구할 때는 서면으로 하라. 서면 동그라미. 인권 침해, 법령 위반 이게 있을 때 사건 기록 등본 송부를 요구하잖아요. 이때 서면을 한다. 요구를 받으면 7일 이런 숫자 같은 좀 체크해 보세요. 7일 이내에 송부토록 되어 있습니다. 송부를 했죠. 이제 검사가 이제 검토하겠죠. 30일입니다. 30일 이내에 시정조치 요구 여부를 결정해서 통보한다. 이때 서면으로 한다. 서면으로. 이때죠. 7일 그리고 30일 이내 시정조치 요구를 결정해서 통보한다. 이건 서면으로 하는 거다. 그 다음에 4번 이런 것들은 여러분 읽어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검사 사경관에게 사건 송치 요구하는 거 있죠. 이것도 당연히 서면으로 합니다. 서면 이런 것들 체크해 보세요. 서면으로 사건 송치를 요구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검사에게 송치가 있습니다. 7일 체크해 보시고요. 이때 관계서류 점검물도 함께 송부토록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법 조문이니까 이거는 복습하실 때 한번 체크해가지고 한번 보세요. 그 다음 7번은 넘어가고요. 그 다음 징계 요구 이것도 넘어가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 구제 신청 고지의 확인 이것도 한번 체크해 보세요. 아직은 나온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앞으로 법령 위반 인권 침해 현장 사건 남용 이런 거 있으면 검사에게 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는 것을 표자신문 할 때 알려주라고 돼 있죠. 그 알려줘 난 뒤에 고지 확인서 있죠. 이걸 받아서 첨부토록 돼 있거든요. 그 이야기입니다. 표자를 신문하기 전에 수사 과정에서 이런 것들이 있다. 검사의 구제를 신청할 수 있음을 알려주라고 했죠. 이때 고지 확인서를 받아서 사건 기록에 편철토록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나중에 표자 신문할 때 이거 알려주고 이거 확인서 받아 편철해야 돼요. 작성해야 될 게 너무 많다는 그런 좀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근데 표자가 고지 확인서에 기명나래 또는 서명하는 것을 거부한다. 그러면 사법경찰이 고지 확인서의 끝부분에 그 사유를 적고 기명나래 또는 서명하면 됩니다. 요 내용까지 같이 기억해 두세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나중에 형사 되어서 표자 신문할 때 그 고지 확인서 있죠. 이런 것들 그에 관한 내용이니까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수사의 경합 있죠. 이거는 우리 했죠. 이거는 중요합니다. 이거 우리 수송법 이야기고 중요합니다. 이에 관한 구체적인 절차가 여기 수사준칙에 있습니다. 여러분 수사의 경합과 관련해서 동일한 범죄 사실 여부나 영장 청구 신청 시간적 선호 관계를 판단하기 위해서 기록의 상호 열람을 요청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수사의 경합이 일어났을 때 결국 검사가 영장을 먼저 청구했는가? 그 다음 사경이 청구해달라는 신청을 검사에게 먼저 했는가? 여기에 따라서 사경이 수사를 할 수 있는지 송치하지 않고 이게 갈리는 거잖아요. 청구 신청 시간적 서로 관계를 파악하기 위해서 판단하기 위해서 기록의 상호 열람을 요청할 수도 있다. 자 이번에 영장 청구 신청 시간적 서로 관계는 검사의 영장 청구서와 사법경찰관의 영장 신청서가 검사의 경우에는 법원에, 사경의 경우에는 검찰청에 접수된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시간적 선후 관계는 그렇게 해야 되겠죠. 영장 청구는 법원에 하는 거고 사경의 영장 청구해달라고 신청은 검찰청이 하는 거니까 그 접수된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사건 송치. 검사는 사법경찰관의 사건 송치를 요구할 때는 그 내용과 이유를 구체적인 서면으로 한다. 서면. 구술은 아니죠. 여기서는 서면 드리고 구술하면 틀리다. 이 정도 포괄적으로 이해해도 되겠습니다. 송치 요구받은 경우에 7일 이내에 사건을 검사에게 송치되어 있고요. 7일. 7일이 계속 중복적으로 나오니까 암기하기 어렵지 않을 겁니다. 서면으로 하고 7일 이내에 송치한다. 중복 수사의 방지인데 여러분 그 사경이 먼저 청구해달라는 신청을 먼저 했다면 사경이 계속 수사를 할 수 있죠. 이 경우에 중복 수사는 인권 침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중복 수사를 방지하기 위한 수사준칙 규정이 있다는 거죠. 검사는 사법경찰관이 범죄 사실을 계속 수사하게 된 경우에는 언제요?
사경이 먼저 청구해달라는 신청을 먼저 했을 때, 그때 사경이 범죄사를 계속 살 수 있죠. 이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그와 동일한 범죄 사실에 대한 사건을 이송하는 등, 그러니까 검찰에서 경찰로 이송한다는 거죠. 중복사를 피하기 위해서 노력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검사가 노력을 하라고 했지 하면 안 된다는, 반드시 이송하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반드시 이송해야 한다면 틀립니다. 알겠죠? 이송하는 등 중복사를 피하기 위한 노력을 하라고 했지 검사가 반드시 이송하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검사는 이송해야 한다라고 하면 틀립니다. 요렇게는 아직 출제 안 됐는데 출제가 되면은 뭐 그게 되면 틀리겠죠. 노력을 하도록 돼 있지 수사 경합은 가능하거든요. 근데 검사가 사경에게 이송을 꼭 해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만 좀 비교해 보면 되겠습니다. 그 밑에 나오는 내용은 고등검찰청 이거 체크하면 되는 거죠. 이거 대검찰청은 이미 여러분 시험에 나왔습니다. 넘어가고. 자, 그 수사 준칙이 좀 있어서 여러분 우리 기본에서 안 했던 것을 좀 봤습니다. 이런 것들은 나중에 일단 이게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에요. 여러분 기출이 훨씬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게 그동안의 기본도 계속 따라왔고 기출을 이렇게 먼저 풀고 들으면 기출에서 그다지 볼 내용은 없어요. 그리고 이런 것들 이제 추가적으로 복습하실 때 좀 점검을 해두면 될 것 같아요. 이런 것들 내가 한 3분의 1 정도는 출제를 할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해야 기출에서 못 봤던 것을 또 문제를 대비를 할 거니까요. 자, 전문사 자문위원입니다. 전문사 자문위원은 우리가 했던 거죠. 이 직권입니다. 신청은 안 됩니다. 아니, 직권과 신청입니다. 그 신청이 있는 경우에 하나 나면 틀립니다. 직권도 가능하니까. 전문사 자문위원은 직권으로 참여시키는 것도 가능하고 신청이 있을 때 참여시키는 것도 가능합니다. 신청이 있는 경우에 하나 나면 틀립니다. 직권과 신청 다 된다. 각 사건마다 1인입니다. 2인 하면 틀립니다. 1인. 그리고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체크하시고요. 없다 하면 틀립니다. 취소할 수 있고 지정했다가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고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데 전문사 자문위원 제기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데 이의 제기는 고등검찰청의 검사장입니다. 이 지방검찰청의 검사장 하면 틀립니다. 고등검찰청의 검사장. 여러분 시험에 나왔습니다. 체크하셔야 됩니다. 전문사 자문위원은 그 서면을 제출한다거나 또는 설명이나 의견 진술 가능하고요. 이에 대해서 피해자 또는 변호인에게 구술 또는 서면에 의한 의견 진술 기회를 주어야 합니다. 이게 주어야 한다. 이게 줄 수 있다. 이렇게 가면 틀립니다. 이런 식으로 나왔죠. 그리고 국가직에는 1회 공판기일 전까지 주어야 한다. 이렇게 나온 적이 있습니다. 언제까지 주라는 말이 없어요. 그래서 1회 공판기일 전까지 이렇게 나오면 틀립니다. 됐고, 그다음 피해자의 개념, 이거는 수사 대상이 되어 있는 자를 피해자라고 하죠. 그 수사 개시 이전 단계를 피내사자라고 부릅니다. 기소가 되면은 피고인으로 바뀌죠. 이것도 여러분 시험에 한번 나온 적이 있습니다. 피내사자, 수사가 시작되면 피해자, 기소가 되면 피고인. 가장 기본적인 개념이죠. 그다음 피해자의 시기와 종기인데 여러분 앞번에 그 실질적 개념 이런 이야기 했죠. 그 인지를 하면 수사가 시작되고 피해자가 됩니다. 이 인지의 개념은 실질적 개념이다. 이런 이야기 했죠. 일단 피해자는 수사가 시작됐을 때 피해자가 되는데 범죄 혐의를 인정, 즉 인지했을 때 그다음 고소고발 자수입니다. 인지의 개념은 실질적 개념이라고 했죠. 이것에 정확한 이해를 해주셔야 됩니다. 어떤 거? 실질적 개념, 즉 범죄라고 판단해서 실제 수사를 시작하면 이게 인지예요. 인지라면은 인지서나 인지 보고서를 작성하고 사건 수리 절차를 밟도록 되어 있거든요. 이런 인지에 따른 절차를 거치기 전이라도 수사를 시작하면 이게 인지입니다. 됐죠? 인지 절차 이루어지기 전에 수사를 했다는 이유만으로 그 수사는 위법하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작성된 피해자 신문조서, 진술조서 등의 증거 능력도 이를 부인할 수는 없다. 됐죠? 그다음 종기 됐죠? 공소시효 또는 불기소 처분. 그 밑에 관련 판례. 진술 거부권 고지 대상이 되는 피해자 지위. 피해자한테는 진술 거부권을 고지해야 돼요. 모든 국민에게 진술 거부권이라는 기본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모든 국민은. 그런데 진술 거부권이 있다는 것을 고지받을 권리는 피해자부터 있는 겁니다. 피해자부터. 그 피해자 지위는 수사를 시작했을 때 인정이 되는 거죠. 따라서 피해자 지위에 있지 않은 자에 대해서는 진술 거부권이 고지되지 아니하였더라도 그 진술의 증거 능력은 부정할 것은 아니다. 기억해 두세요. 피해자부터 진술 거부권을 고지를 하는 겁니다. 고지받을 권리는 피해자부터 있는 겁니다. 피해자는 수사가 시작되어야 되는 거죠. 그 수사 시작 시점은
인지입니다. 인지라는 것은 실질적 개념이다. 이런 것들을 한번 종합적으로 이해를 해두세요. 이해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반드시. 일단 넘어가서 사법경찰관이 범죄를 인지했다 볼 수 있는 시기. 그 범죄 인지 등으로 수사가 시작되었을 것을 필요하는 거고요. 피해자가 되기 위해서는 장차 형사 입건될 가능성이 크다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피해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기억해 두세요. 장차 형사 입건될 가능성이 크다. 자, 입건, 이게 다른 말로 사건 수리입니다. 이럴 가능성이 크다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피해자에 해당하지는 않습니다. 뭐 시험에는 장차 형사 입건될 가능성이 크다면 피해자에 해당한다. 틀립니다. 자, 형사 입건될 가능성이 크다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피해자가 되는 건 아니에요. 수사를 시작했을 때 그때부터 피해자가 되는 겁니다. 한편 사법경찰관리 직무규칙 21조에 하면 사법경찰이 범죄를 인지하는 경우에 인지보고서 작성하는 절차, 이게 인지에 따른 절차인데요. 거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수사위원이 그와 같은 절차를 거친 때 인지가 된 것으로 볼 수 있겠으나 사법경찰이 그와 같은 인지 절차를 거치기 전에 범죄 혐의가 있다고 보아 수사에 착수하는 행위를 한 때 이때 인지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인지보고서 작성한 때 비로소 인지했다 볼 것은 아니다. 반드시 이 문장들도 정확하게 이해하고 계속적으로 반복해서 보셔야 됩니다. 알겠죠? 지금은 이해하시고요. 그리고 문제를 많이 풀어보시고요. 그리고 알짜부터는 주구장창 이 책을 계속 보면서 암기를 하세요. 암기를 하세요. 그렇게 하면 결과를 좋게 보실 겁니다. 그 밑에 판례는 수사기관의 조사활동과 수사 개시 여부에 관한 판단이 이와 더 평가하기 위한 기준인데요. 수사의 개시에 앞서서 이루어지는 조사활동, 이에 기초한 범죄의 혐의가 있는가 여부에 관한 판단. 수사기관 재반 사항에 대응해서 합리적인 재량에 위임되어 있는 행위다. 그러므로 조사활동과 그에 따른 수사의 개시 여부에 관한 수사기관의 판단을 이와 더 평가하기 위해서는 수사의 개시 여부에 관한 수사기관의 판단, 이것을 위법하다 이렇게 평가하기 위해서는 그 밑에 줄지란 글자 수사기관이 그 권한을 행사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것이 현저하게 불합리하다고 인정되거나 경험칙이나 논리칙상 도저히 합리성을 긍정할 수 없는 정도 이르렀다고 인정되어야 하는 거다. 그러니까 범죄 혐의가 있는가 여부에 관한 판단, 이 판단에는 자 여기 합리적인 재량에 위임되어 있는 행위다. 수사기관한테 위임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수사기관의 판단을 위법하다고 평가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이 정도 이르러야 된다는 그런 이야기니까. 뭐 어려운 건 아닙니다. 어려운 건 아닙니다. 한번 읽어보세요. 피해자의 소송법상 권리입니다. 예, 일반 피해자의 권리, 요거는 뭐 넘어가도 되겠고요. 재포구속된 피해자의 권리, 요런 것들도 일단 넘어가도 되겠습니다. 피해자에게 인정되지 않는 것만 잠깐 한번 체크해 볼게요. 인정되지 않는 것은 그 수사를 중지해달라고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 피해자가 뭔 수사를 중지를 청구해요. 수사를 다시 제기해달라 이런 청구권도 없습니다. 그 피해자한테 인정되지 않는 권리라고 했어요. 수사 서류에 대한 열람 등사권은 원칙적으로 없습니다. 기소 전에 수사 서류에 대한 열람 등사권은 원칙적으로 없어요. 그 다음 요건 중요하잖아요. 예, 사상적인 신문 청구권. 이건 누구한테 있습니까? 검사에게만 있죠. 검사에게만. 그렇죠? 보석 청구권이요. 피해자도 보석으로 석방될 수는 있지만 피해자가 보석 청구권을 갖는 거 아니죠. 이거 중요합니다. 나중에 구속 적부심에서 볼 겁니다. 피해자한테 보석 청구권이 없어요. 그 다음에 정식 재판 청구권 뭐 이런 것들은 피해자한테는 없습니다. 피고인에게 인정되는 거고요. 됐습니다. 그래서 피해자에게 인정되지 않는 권리 혹시나 모르니까 한번 체크해 보시고, 그 다음에 수사의 조건입니다. 이게 필요성인데 요거는 뭐 잠깐 쉽게 50분 정도 했거든요. 10분 쉬었다가 요 내용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